최근 시중은행들이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신축 아파트 잔금 대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11월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가 예정된 상황에서 스스로 대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은행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대출 제한에 걸리는 둔촌주공 집주인들이 상당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총 1만 2032세대에 달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는 올해 11월 27일부터 시작합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20% 계약금 이후 중도금 60%, 잔금 20%를 납부해야 하며 3.3제곱미터당 약 3,829만원 수준의 분양가격 감안하면 입주 예정자들은 아파트 입주일에 9,423만원 정도 자금이 필요합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잔금과 함께 세금 등 각종 비용으로 나가는 자금도 대출받는 경우가 많다며 둔촌주공에서만 2조 원대의 자금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단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잔금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중도금 대출을 받은 이후 DSR 규제로 잔금을 대출로 충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선 아파트 가격이 낮은 편이 아니라 중도금을 대출로 조달하신 분들은 잔금까지 대출로 충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 집값의 40% 정도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계획한 집주인들의 계획도 다 꼬였습니다. 대부분 은행에서 수분양자가 잔금까지 모두 완납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전세 계약 세대에 전세대출을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갭투자 방식인 전세금 받고 잔금을 내는 방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집주인이 먼저 100% 잔금을 납부해야 전세대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전세 매물만 5,4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둔촌주공 구하기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예측도 있습니다. 둔촌주공은 이미 중도금과 전매 제한, 실거주 완화 등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 단지로 자리 잡았고 앞으로도 잔금 납부를 위한 추가적인 예외 사항을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입주일을 기준으로 한 달 전부터 본격적인 대출 심사에 들어간다며 일부 은행에서 실수요자 요건을 다시 살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잔금일까지 분위기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분양시장에 미분양이 쏟아지고 입주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입주율이 10% 감소하는 등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65.3%로 하락했으며 서울도 82.2%로 10세대 중 2가구 정도가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당첨되고 입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으로 38.3%로 나타났고 세입자 미확보와 잔금 대출 미확보, 분양권 매도 지연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 침체로 기존 주택이 안 팔리고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있으며 은행의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입주율이 하락하는 셈입니다. 건설사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지는 준공후 미분양은 더 심각합니다. 전국 악성 미분양이 6월달 1만 4,856세대로 증가한 데 이어서 7월에도 1만 6,038세대로 매달 늘고 있습니다. 준공후 미분양은 지방이 1만 3,138세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약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지만 현실은 건설사들의 부도가 급증하면서 건설업계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 부도난 건설사가 22곳으로 작년 전체 부도업체 수를 넘어섰고 폐업한 건설사도 올해 7월까지 295건으로 작년 대비 35% 이상 증가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특히 부도와 폐업이 늘고 있으며 연말 자금 사정 악화로 부도업체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라며 대출 규제 강화 등이 겹치면서 건설업계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가계대출 억제 방안이 주담대에 이어서 신용대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담대가 막힌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가고 있으며 1금융권에서 규제를 강화하면서 다시 2금융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담대에 이어서 갑작스러운 신용대출 제한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불확실성이 커지며 청약시장에서도 계약금 마련 등의 큰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103조 8,702억 원으로 매달 신용대출이 수천억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도 주담대와 함께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동원해서 아파트 갭투자에 나서는 등 영끌족 문제가 급속도로 커진 사례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해 서둘러 신용대출 규제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달 급증하는 현 추세가 이어지면 신용대출의 소득 대비 대출 비율 LTI를 적용하고 현재 연소득의 150%까지 가능한 대출 한도를 100%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KB국민은행이 선제적으로 직장인 마통 한도를 최대 5천만 원 수준으로 낮췄고
신용대출 전체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신한은행도 같은 규제 방안을 도입했으며 모든 은행권 대출을 제외한 한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 제한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큰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론 한계 상황에 가까워진 자영업자들의 부도 리스크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높은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자체가 다양한 생계비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담대처럼 실수요 목적을 증빙 등을 통해 선별하기도 애매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규모 담보나 매출 규모 등이 인식되지 않는 자영업자는 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제1금융권 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과 카드론 증가 추이를 일일 단위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시장에서는 급전창구로 불리는 카드론 돌려막기와 보험계약 약관대출, 청약통장 담보대출 등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한계 상황에 내몰린 차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신업계는 일부 보험사가 약관대출을 중단하는 등 제2금융권에서도 전반적인 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보류할 움직임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담보대출까지 끌어다 쓰면서 버티는 취약 차주들이 급전창구가 막히면서 결국 연체율 상승 등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이 수도권 집값의 과도한 상승과 가계부채를 우려했습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 효과를 살피면서 과열이 지속되면 기준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며 일부 위원은 오히려 집값과 가계부채를 볼 때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하반기 금리 인하 전망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3.5%로 13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의사록에서 한 위원은 통화정책 기조전환에 앞서 완화된 금융여건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취약성과 맞물리면서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 안정과 구조개혁 추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책금리 경로를 물가와 성장을 고려할 때 더 높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사실상 집값 불안이 지속되면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금통위원들은 모두 향후 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 효과를 지켜본 이후에 피벗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을 보였습니다. 다른 금통위원도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되어선 안 된다며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부채 증가뿐만 아니라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가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폭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소득 수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주택 가격은 금융 안정을 저해하고 경제 생산성을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등을 제어할 효과적인 정책은 필수 요건이라며 금리 인하를 위해선 정부의 집값 급등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물가 경로에 대해서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향후 공급 측면의 물가 압력의 축소 조정으로 점차 물가가 목표 수준에 근접하는 하향 추세를 이어갈 것이고 다른 위원도 물가 측면에서 피벗 위험이 매우 낮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내 경기 내수에 대해선 부진 우려가 높다는 시각과 회복 조짐이라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올해 3분기 이후부터 민간 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 의견과 동시에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운 지정학적 리스크로 내수도 예상보다 회복세가 지연되고 성장 모멘텀이 다소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물가 상황만 봤을 땐 금리 인하를 위한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더 중요한 건 집값과 역대 최악의 가계부채 불안이 여전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크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